이제 이렇게 막 싹 잡고 슥슥슥 미는데 굉장히 웃깁니다. 물론 여성 그 목욕 관리사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여성부가 있고 네. 남성부가 있고 한데 네. 허세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와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죠? 근데 실제로 이 안의 목욕 관리사들은 이런 허세를 굉장히 싫어해요. 나는 프라이드를 갖고 나의 긍지를 갖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윤입니다. 로우 타일러예요. 뭔가 어색하네요, 굉장히. 어색하죠. 잘못하면 방송이 이제 조기조정 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추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는 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죠. 인생 뭐 계획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맞기 전까지는 모르죠, 그래서. 네. 아직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무슨 말을 하시는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한 6개월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어쨌든 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제가 찌질의 역사 나는 아주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못 보셨나요? 네. 보세요, 명작입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아주 정말 몸이 오그라들 거예요.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나요? 네네. 어쨌든 이제 로맨스 시리즈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좀 병맛 웹툰에서도 또 한 큰 장르를 차지하고 있는 네. 병맛 웹툰이라고 하죠. 약간 네. 좀 썰렁하고 네. 좀 말도 안 되고 조금 이게 왜 웃기지 싶은데 웃긴 좀 그런 장르 있잖아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판타지스러운 그런 개그물 그런 작품 오늘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일단 작품의 제목은 하일권 작가의 목욕의 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건?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네. 정말 모르시네요. 이거는 거의 레전드 웹툰인데. 그래요? 네네. 그 정도예요? 네, 웹툰계의 거의 뭐 시조새.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이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를 목욕의 했는데. 신? 네. 저 웹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쉽네요. 저 그거 알아요, 그거. 뭐요? 조석 작가. 조석 그 마음의 소리? 그건 잘 봤죠. 네, 한때 잘 봤어요. 챙겨봤죠. 네이버 공무원이시죠, 거의. 어쨌든 뭐 하일권 작가도 뭐 조석 작가에 비해서 커리어도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만화를 그려오신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하일권 작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소재 네. 그리고 뛰어난 스토리 그리고 연출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장르를 약간 두 종류를 그리세요. 이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예 병맛을 그리시거나 네. 아니면 되게 감성적인 작품을 그리세요. 극과 극이네요. 네, 되게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이 목욕의 신이라는 작품도 유명하고 지금 네이버 플랫폼에서 연재되고 있는 작품 가운데서 스퍼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슈퍼맨이 아니라 스퍼맨입니다. 스펌 SPERM. 스펌. 네. 오케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무슨 단어인지. 네. 그래서 굉장히 선을 넘나드는 그런 또 병맛 웹툰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 연재하는 지금도 시즌 3인데 지금 현재 연재될 중입니다. 스펌맨이. 스펌맨. 오케이. 네네네.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나름 뻘쭘하네요. 네네네. 놀라운 사실은 19세가 아닙니다. 그 웹툰은. 솔직히 뭐 19세일 이유는 없죠. 네네. 물론 근데 약간 제목만으로 뭐 이렇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적나라한 묘사가 들어가긴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애를 타는 묘사, 애 태우는 묘사 그런 게 들어가긴 하는데 진짜 선타우요. 네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되게 병맛 물도 그리시는데 최근에 또 한 6개월 전인가 1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 정도쯤에 완결을 내신 병의 맛. 이라는 웹툰이 있었어요. 또 이거는 이름이 그래서 병맛 웹툰은 아니고요. 네. 약간 사춘기 소년소녀의 사랑 얘기를 그린 굉장히 감성적인 웹툰도 있었고요. 괜찮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으로도 하일권 씨가 굉장히 유명하시다는 사실을 저는 그 작품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 모든 것들의 시초에 있는 목욕의 신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삼봉 이발소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많이 그렸네요. 다작하시네. 다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욕의 신이라는 작품 자체도 2011년부터 연재가 되는 작품이에요. 2011년에 시작해서 2012년에 끝냈으니까 지금 거의 8년 전이죠. 네, 그러니까 그 8년이라는 세월 사이에 또 그 사이에도 많은 작품을 호흡을 좀 짧게 가지고 하는 맞습니다. 웹툰을 많이 그리시는군요. 네, 거의 한 50화 내외. 이 목욕의 신 같은 경우에도 31화에서 종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짧게 다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께서는. 네, 그래서 일단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주인공이 허세입니다. 허세. 주인공 이름이 허세예요. 주인공의 이름답게 어이? 네, 허세. 그 허세입니다. 어이. 그래서 허세를 상당히 부리는 청년입니다. 대놓고 허세예요. 이 친구는 대학에서 졸업을 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빚이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있고 또 자기 옷을 멋부려야 되니까 그런 데서도 빚을 끌어다 쓰고 또 여자 후배들 밥을 사줘야 되니까 또 거기서도 빚을 끌어다 써야 되고 빚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는 고시원에 삽니다. 네. 진짜 허세네요. 네네. 그래서 빚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사채까지 손을 대고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장면으로 극중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쫓기다가 이 사람이 도망을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을 들어가는데 그 도망을 간 데가 금자탕이라는 대형 목욕탕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망을 가려다 보니까 당연히 저기 학생 돈 내고 들어가. 그래서 목욕비를 내고 입장을 하고 이왕 들어간 거니까 또 못 찾게 하려면 안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탈의를 하고 목욕탕 안으로 입장을 하는데 그 순간 쫙 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목욕탕의 그런 실루엣이 딱 펼쳐집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 목욕탕 뭐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뭐 대략 하자면은 그 용산에 가면은 드래곤힐 스파라는 굉장히 큰 그런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는데 가봤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크게 묘사가 됩니다. 물론 실존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작가의 말에 따르면은 부산에 가면은 허심천이라는 엄청 큰 또 사우나가 있다고 해요. 전 가본 적이 없는데 부산 쪽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그래서 어쨌든 그 허심천이라는 데를 뭐 모델로 해가지고 그렸다. 라는 소리도 있긴. 우리 생각해 보니까 부산 갔을 때 갔던. 거기 아닙니다. 거기 찜질방은 뭐였죠? 거기는 그냥 신세계에 있는 찜질방이고요. 네, 허심천이라는 또. 그때 택시 기사분이 엄청 아쉬워했는데. 왜요? 롯데가 샀어야 되는데. 롯데가 바보같이 이걸 놓쳤다고. 어쨌든 그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 금자탕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이 금자탕은 왜 이름이 금자탕이냐면은 저희가 피라미드를 가리켜서 금자탑이라고 불러요. 피라미드의 우리식 표현이 금자탑입니다. 그래서 이 금자에 그걸 따와가지고 금자탕이 된 거고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이집트스러운 이집트에도 목욕 문화가 발달을 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본단 약간 황금색의 좀 그런 배경에서 작품이 주로 그려지고요. 그래서 이 허세가 안에 들어갔는데 이 금자탕의 회장님이 계십니다. 금자탕의 회장님이 딱 허세의 손을 보더니 너의 손은 목욕의 신 테미러스의 손이다. 물론 목욕의 신 테미러스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테미러스요, 테미러스. 네네네. 그래서 너는 우리 목욕탕에서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회장님이 사채빚을 다 갚아주십니다. 한 방에. 네네. 대신에 너는 우리 금자탕에서 목욕 관리사로 일을 해라. 세신사로. 그렇죠. 일을 합니다. 그래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서도 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이 금자탕이라는 그 목욕탕에는 목욕 관리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뭐 20-30명? 이것만 봐도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목욕 관리사들 모두가 자신의 그 직업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세신 기술을 연마하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허세라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중간에 가다 보면 이 허세라는 친구의 과거가 밝혀집니다. 왜 허세가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었는지. 허세의 아버지도 사실은 지방에서 목욕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허름한 목욕탕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목욕탕이라는 그 어쨌든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되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고 목욕물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허세라는 친구는 오히려 목욕탕을 되게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재능을 지니고 있었던 친구인 거죠. 역시. 네네. 이 목욕탕이 얼마나 대단한 목욕탕이냐면 아까 그 회장님 말씀드렸잖아요. 회장님이 그 초반에 사채업자들이 허세를 쫓아오니까 목욕탕에서 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뛰지 말아라.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내 돈을 갚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허세를 그 사채업자들을 막으려다가 이렇게 떼수건으로 몸을 한번 싹 터치를 합니다. 문신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의 소유자라는 거죠. 아, 엄청 나갔네. 네네네. 그래서 약간 이런 세계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하는지는 이해가 참 부럽기도 해요. 상상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근데 이걸 보고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네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네네. 그래서 뭐 거의 굉장히 이것도 뛰어난 재능이라는 생각이 들고 슈퍼맨 보셔도 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요즘도 자주 보고 있는데 네. 나올 때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회장님이라는 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네. 거의 뭐 목욕탕계의 이건희 약간 그런 인물이죠. 뭐 사실 이거는 스토리가 짧아가지고 뭐 스토리라고 할 뭐 설명 드릴 만한 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의 배경 설정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좀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내가 할 게 없어요. 아 벌써는 아니고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또 이게 또 중간에 스토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네. 또 뭐라고 해야 되죠? 또 상상력 작가의 상상력이 네.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봤던 부분이 네. 목욕투라는 종목이 등장을 해요. 도중에 네. 목욕투 목욕을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죠. 1대1로 싸우는 건데 네. 상대방이 모두 때밀이 수건을 가지고 네. 상대방의 때를 모두 밀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목욕투에서 승리를 한다는 거는 목욕 관리사로서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건장한 청년들이 막 네. 식스팩 있고 네. 몸도 좋고 그런 청년들이 네. 때타올을 양손에 끼고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찜질방, 약간 워터파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거든요. 네. 삼각 팬티를 입고 네. 이제 이렇게 막 싹 잡고 슥슥슥 미는데 굉장히 웃깁니다. 물론 여성 그 목욕 관리사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여성부가 있고 네. 남성부가 있고 한데 네. 허세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와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실제로 이 안에 목욕 관리사들은 이런 허세를 굉장히 싫어해요. 나는 프라이드를 갖고 나의 긍지를 가지고 네. 이 세신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어디서 굴러온 애가 재능만 있다고 하는 애가 그렇지. 우리의 직업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화를 내고 당연하죠. 근데 그러면서 또 허세가 녹아드는 장면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게 됩니다. 네. 자, 뭐 이제 정말 할 얘기가 거의 없어지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정말 이런 식으로 병맛의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한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네. 병맛 문화의 거의 뭐 병맛 웹툰의 시초와 같은 약간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네. 저도 이제 연재가 될 때 봤는데 조금 뭔가 싸다만 느낌으로 끝나요. 31화라고 했잖아요. 네. 뭔가 얘기를 좀 더 저는 굉장히 좀 길게 끌고 갈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허세가 목욕왕이 된다. 네. 약간 그런 스토리까지 끌고 갈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도중에 좀 31화로 끝난다는 거는 뭔가 그런 이유가 있을 만한 스토리입니다. 결말까지는 제가 스포일러까지는 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그런 스토리는 아니라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소위 그 병맛 만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그 스토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말도 안 되는 개그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코미디들이. 맞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스토리가 이제 중점이 되기 시작하면 그 만화의 매력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스토리를 무시하자니. 그렇죠. 또 이건 왜 산으로 가냐. 그렇죠. 사실 독자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좀 엄격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이버 웹툰만의 문화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토리를 질질 끈다. 혹은 뭐 스토리가 산으로 간다. 그러면은 댓글에 요리 레시피가 달려요. 너 웹툰은 볼만한 가치도 없으니까 차라리 댓글에서 요리 레시피라도 배워가라. 라는 일종의 밈이 있는데 그리고 약간 가끔 가다 뭐 갈비찜 레시피가 달린다든지 그런 문화가 가끔 가다 있습니다. 확실히 그 댓글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압박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댓글이 있고 또 별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10점 만점의 별점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또 애매해진다 8점대로 내려가는 건 금방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9점 띄우지 못하면 요새는 힘들다고 들었어요. 거의 9.5가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힘듭니다, 굉장히. 그러니까요.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하루에 거의 뭐 몇 시간이죠? 거의 뭐 10시간 이상씩 작품이 그려야 된다고 들었어요. 매주 연재를 하려면은.
그런 과정에서 뭐 손목 같은데도 직업병도 있으시고 그렇겠죠. 또 정신적으로 가장 힘드시겠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휴재를 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도 좀 독자들이 좀 성숙해져가지고 그런 식의 뭐 휴재를 좀 이해를 해주는 경향이 많은데 예전에는 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좀 왜 안 올라오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추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하는데 네네. 이게 좀 많이 들으셨네? 댓글 달리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댓글이 달리면은 아무래도 저희도 사람인 만큼 그렇죠. 댓글 하나에도 힘든데 아직은- 그런 댓글이 막 뭐 수십 개 막 그렇게 달린다고 그러니까요. 수백 개 달린다고 생각하면은 쉽지 않죠. 네 정말 정신적으로 쉽지 않죠. 않아요. 아무리 뭐 좋은 말이 뭐 1000개 2000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안 좋은 말이 뭐 10개 20개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그것만 봐도 사실 힘들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요. 그럼요. 나쁜 걸 뭐가 얼마든지 달아주세요. 저희는. 네. 언제든 필요하고요. 댓글은. 네. 저희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네. 원래 무관심이 더 나쁜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이거는 저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 목욕탕에서 세신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살면서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 진짜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시나요? 하도 오래돼서 아 그래요? 안 받은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왜 안 받기 시작했냐면 민망하잖아요. 아 좀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이제 주요 부위를 그렇죠. 가려야 되는 부위들. 네, 그 부분까지 다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아 민망하네요 얘기만 들어도. 그래서 안 받게 됐는데 시원하나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마사지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저는 마사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타인의 손이 제 몸을 만지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막 기분이 막 뭐랄까요 좀 유쾌한 기분은 아니다. 아 그쵸 약간 네, 그런 게 정도? 있어서 네. 세신에 대한 기억은 약간 민망하다 수준에서 그렇죠. 그 경상도에 있는 목욕탕에 가면은 네. 등 미는 기계가 있어요. 아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 아세요? 네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500원으로 돌아가는 거. 저는 이제 충남에 사니까 충남 목욕탕에 그게 없거든요. 근데 저희 외가가 이제 경남이라서 네. 외가에 갈 때 목욕탕에 가면 꼭 그 기계가 있어요. 네네네.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옛날에 써봤어요. 처음 그래요? 들었을 때. 아 저도 한번 써봤어요. 신기해가지고. 근데 나름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약간 민망해지는 게 아 이게 자세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자세라기보다도 자세가 처음에도 민망하지만 네. 그 동글동글 돌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 따라서 내 등을 같이 움직이죠.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하다만 것 같아서 어렸을 때 해본 기억이 나는데 목욕탕 좋죠. 목욕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아 저도 좋아하긴 해요. 네. 네.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면 아 좋죠. 이제는 시원하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열탕이라고 하죠. 네. 거기까지 못 들어가겠어요. 아 이게 시원한 느낌이 뭐냐면 네. 뼈가 약간 아 이게 뼈까지 뭔가 전달이 된다는 그 시원함이 뭔가 몸이 풀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시원함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경험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아니고 여름쯤에 네. 찜질방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찜질방을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한번 찜질방에 갔었는데 찜질방에 싹 누워 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가는구나. 아 맞아요. 거를 또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목욕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목욕의 신이니까. 그렇죠. 목욕 같은 주제네. 네네네. 그렇죠. 목욕탕 자주 가면 좋습니다. 피부에 좋대요. 그럼요.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몸이 풀어지니까 스트레스 확실히 풀리는 것 같고. 확실히 좀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집에서 샤워한 거와 다르게 좀 뽀송뽀송해진 느낌이라고 했나? 아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근데 약간 야들야들해지는 느낌이고. 네네네. 좋죠, 좋아요. 네. 근데 어쨌든 목욕의 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네. 오늘 작품 하일건 작가의 목욕의 신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이것도 뭐 워낙 웹툰계의 고전이고 또 이 하일건 작가의 작품들은 모든 책이 다 단행본으로 출시가 됐어요. 모든 웹툰이. 이것만 봐더라도 이 분께서 대중성을 상당히 확보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요. 모두가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화 카페에 가셔도 다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목욕의 신 자체도 되게 31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두 권? 권? 두 권이었나? 한 권이었나? 어쨌든 2권 정도에 끊긴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니까 금방 보실 수 있으니까 네. 한 번쯤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한 번쯤 볼만합니다. 네. 네, 그래서 방송 정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짧네요. 근데 오늘은 좀 짧습니다. 네, 4개가 짧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는 좀 긴 작품으로 또 한번 뭐예요? 정하지 않았어요. 아 오케이. 근데 좀
유명 작가들로 요 최근 좀 한번 진행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조석 작가라든지 그래서 좀 유명 작가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뭐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작품은 지금 최규석 작가의 송곳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 아직도 하나요? 지금 휴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5부까지 하다가 지금 휴재 상태인데. 나 그거 봤는데. 그건 보셨어요? 그건 봤어요. 그러면 같이 얘기할 만한 소재가 있네요. 다음 주는 그걸로 하시죠. 드라마는 잘 안 됐잖아요. 드라마는 잘 됐나? 안 됐어요. 네. 왜냐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드라마가 사실 드라마가 신데렐라 스토리인 이유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재미를 얻고 약간 뭔가 나와 다른 세계다. 약간 그런 거를 보면서 오히려 대리만족을 얻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송곳은 너무나 현실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보기 불편했다. 그래서 좀 잘 되지 않았다. 제목 자체가 송곳이잖아요. 네네네. 송곳으로 뭔가 아픈 곳을 약간 뭐랄까요. 후빈다는 게. 저도 사실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뭐 저의 탑3 웹툰 하나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웹툰은 진짜 재밌었는데.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것도 일단 뭐 한 번쯤 한번 다뤄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음 주에 송곳으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시죠. 네.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팟빵 파티에 방송 업로드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영상 콘텐츠로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저희의 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구독과 댓글,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